야, 그거 알아? 북한산에 가끔 오는 여자 가이드. 그거 알고 보면 다 돈 받고 하는 거래. 몇몇 할아버지들 데리고 산행하면서 용돈도 받고. 뭐 그 이상도 다 통한다더라.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 서서 진구는 몇 번이나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습니다. 3만 원.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이 담긴 흰 봉투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북한산 생태 산책로는 진구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열흘 전부터 계속된 비로 길 곳곳이 패여 있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이 길을 점검하는 일을 자신의 의무처럼 여겼습니다. 72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진구는 등산화를 단단히 묶고 배낭을 메었습니다. 굵은 지팡이를 짚으며 익숙한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걷는구나, 박 선생님. 산 초입의 정자에 늘 앉아 계시는 김 노인의 인사에 진구는 옅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지는 오래였습니다. 은퇴 후 3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루에 20마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조차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진구는 천천히 산길을 오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이른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42년간 건축가로 살아왔던 그에게 은퇴는 마치 날개를 잃은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휴식이라 생각했습니다. 평생 바빴으니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 한구석이 점점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빈 종이에 연필로 선을 긋던 손이 점점 더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은 은퇴 후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진구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북한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턱에 차올랐지만 지금은 이 산길이 마치 자신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왔네요. 진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 중턱의 작은 평지에 3명의 여성이 테이블을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간이 천막 아래 작은 갑 한 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보온병과 종이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차를 팔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일찍 오셨네요. 말을 건넨 여성은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화려한 등산복을 입은 다른 두 여성과는 달리 그녀는 소박한 베이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대략 6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진구는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그 여성의 눈이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차 한 잔 어떠세요? 요즘 아침 산행하기 좋은 날씨인데 몸이 차면 안 되잖아요. 진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 섰습니다.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여기 매실차예요. 직접 담근 거라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답니다. 차를 건네받으며 진구는 그녀의 손을 스쳤습니다. 순간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성의 이름표에 김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게 전부였지만 진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낯익음은 무엇일까? 그는 차를 마시며 잠시 천막 근처에 앉았습니다. 박 선생님, 매일 이 산에 오르시나 봐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습관이 됐네요. 저도 한 달 전부터 이곳에서 차를 팔기 시작했어요. 봉사활동 삼아서요. 수익금은 모두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고 있답니다. 지원의 말투에는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진구는 문득 자신이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진구는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진구는 예전 회사 동료였던 이상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야, 오랜만이다. 요즘도 산에 자주 오르나 봐. 이상훈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진구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상훈과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래, 매일 오르고 있네. 아, 그러고 보니 중턱에서 차 파는 아줌마들 봤어? 특히 혼자 조용히 있는 그 여자 말이야. 진구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왜? 조심해. 그 여자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남편을 독살했다는 소문도 있고. 이상훈의 말에 진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아, 그냥 동네에서 떠도는 소문이야. 진짜인지는 모르지. 하, 이상훈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불쾌하게 울렸습니다. 진구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훈은 20년 전 진구에게 설계도면 표절로 업계에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진구에게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런 소문 함부로 퍼뜨리지 마라. 사람 인생에 상처가 된다. 진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상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시 친구답구나. 항상 그렇게 남 걱정이나 하시고. 이상훈은 비웃듯 말을 내뱉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구는 다시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지원이 있는 천막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혼자 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일찍 오셨네요. 지원이 밝게 웃었습니다. 진구는 그 미소를 보며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본 적 있는 미소였습니다. 혹시 도예과 출신이신가요? 진구의 질문에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진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47년 전 미술대학 건축과 학생이었던 그는 도예과 학생이었던 한 여학생을 사랑했습니다.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원 씨? 서울미대 74학번? 지원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박진구. 선배님, 그 순간 진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47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진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원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원은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진구는 가슴이 아프도록 설렜습니다. 마치 20살 청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일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진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나이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하지만 지원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진구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도 선배님을 여기서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원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진구는 자신의 심장이 오랜만에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진구는 매일 아침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지원과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서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지금의 일상까지. 하루하루 지날수록 진구의 말수는 늘어갔고 웃음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럴수록 이상훈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독살했다는 소문. 그것은 분명 악의적인 소문일 테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진구는 그 불안을 뒤로하고 매일 지원을 만나러 산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지원은 진구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왜 매일 이 산에 오르세요? 진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서요. 은퇴하고 나서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거든요. 지원은 진구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진구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함께 다시 세상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구는 지원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젊은 날의 떨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오르막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 서서 진구는 몇 번이나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습니다. 3만 원.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이 담긴 흰 봉투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이상훈이 며칠 전 건넨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야, 너 알아? 북한산에 가끔 오는 여자 가이드. 그거 알고 보면 다 돈 받고 하는 거래. 몇몇 할아버지들 데리고 산행하면서 용돈도 받고. 뭐 그 이상도 다 통한다더라.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생각할수록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정말일까? 그 맑은 눈빛의 지원이? 아니겠지. 하면서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진구는 등산화 끈을 꼭꼭 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꼭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작은 개울을 건너며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길인데 오늘은 자꾸 발걸음이 꼬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죠. 저쪽 바위는 위험해요. 지원이었습니다. 오늘도 몇몇 등산객들을 인솔하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마치 산의 요정 같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정말 돈을 받고? 진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일행이 지나간 후 진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일행은 작은 쉼터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혼자 조금 떨어진 바위에 앉아 물병을 꺼내 마시고 있었습니다. 진구는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진구 씨. 오늘도 산행하셨네요. 지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진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에 잠시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씨라 올라왔어요. 잠시 날씨와 등산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진구는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지원 씨, 이거 제가 감사의 표시로. 지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동안 도움 주셔서 이런 거 받으시잖아요. 지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진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변명하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봉투를 진구의 손에 도로 쥐어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전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그녀가 등을 돌려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진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 자신을 삼켜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이후 진구는 일주일 동안 북한산에 가지 못했습니다. 가고 싶어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지원의 실망한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그 안에는 부끄러움에 휩싸인 늙은 남자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자신을 향한 분노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더 흐려지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훈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은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구는 용기를 내어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지원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지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진구는 예전에 지원과 함께 등산하던 여성 그룹을 만났습니다. 혹시 지원 씨 못 보셨나요? 진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머리가 하얀 한 여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원이요? 요즘 안 나온대요. 창피해서. 진구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성은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그 애한테 이상한 제안을 했다나 봐요. 그 애가 얼마나 자존심 강한 아이인데.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이렇게 우리 도와주는 것도 다 선한 마음에서 하는 건데. 진구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복지관이요? 어느 복지관인지 혹시? 그는 다른 여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이 또다시 실수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 그냥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한 여성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진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여성은 차가운 눈빛으로 진구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원이는 그런 일 절대 안 해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착한 아이라고요. 대학 때부터 봉사활동하면서 우리 같은 노인들 도와주는 게 취미인 아이예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진구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습니다. 이상훈의 말만 듣고 그런 순수한 사람을 의심하다니.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진구는 자신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흐려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지원에게 제대로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는데 늦은 때란 없어. 진구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복지관을 찾아가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봉투도 지갑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만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복지관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진구는 손에 들린 종이 쪽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세 번째 복지관이었습니다. 앞선 두 곳에서는 김지원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없으면 어쩌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47년 만에 찾는 사람이라니 스스로도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입구에 들어서자 청소 중인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진구는 천천히 그들을 살폈어요. 하얀 장갑을 끼고 바닥을 닦고 있는 한 여성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알 수 없는 직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혹시 김지원 씨 계신가요? 진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소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중 바닥을 닦던 그 여성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47년 전 그대로였어요. 네, 저인데요.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진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구가 한 걸음 다가서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어요. 박진구 씨,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들 둘만 남은 듯 했어요. 진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맞아요. 박진구입니다. 47년 만이네요. 지원은 장갑을 벗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진구는 쑥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연히 친구분들에게서 들었어요. 지원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놀람, 당혹감,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었어요.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진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지관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진구는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결국 진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제가 뭔가 해명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 일 이후로 마음 한구석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지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인걸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더 생각을 했더라면. 진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지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진구의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두 사람 다 먹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진구는 용기를 내어 지원에게 물었어요. 지원 씨 어떻게 지냈어요? 지원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힘들었죠. 진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예를 했었어요. 작은 공방을 열어서 도자기도 만들고 수업도 가르쳤죠. 지원의 목소리에 옛 기억의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을 만나 결혼도 했고요. 딸도 태어났어요. 지금은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죠. 갑작스러웠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딸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전화로 연락하죠. 방문하기엔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아서요. 진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은편의 여성에게서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차를 팔게 된 건 생활이 조금 빠듯해서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원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진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건축가로서의 경력, 결혼과 이혼, 그리고 현재의 공허한 삶에 대해서요. 말을 이어갈수록 가슴속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성공만을 쫓아왔는데 지금 돌아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모두 놓쳐버린 것 같아요. 지원은 진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복지관으로 돌아가는 길, 진구는 문득 건물의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건축가의 시선으로 보니 몇 군데 균열이 보였어요. 이 건물 꽤 오래됐네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요즘은 비가 오면 물이 새기도 해요. 진구는 천장의 균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전문가적 시선에 문제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아니지만 보수가 필요해 보이네요. 지붕 부분이 특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지원이 놀란 눈으로 진구를 바라봤습니다. 건축에 관해 아시는군요.
제 전공이에요. 은퇴했지만 아직 눈은 살아있네요. 진구가 웃었습니다. 복지관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진구는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다시 만나도 될까요? 지원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진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슴 속에 47년 동안 맺혀있던 무거운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작지만 따뜻한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산들바람이 불던 3월의 어느 날, 진구는 지원이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복지관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복지관에 들어서자마자 진구의 눈은 천장의 금이 간 들보와 약간 기울어진 벽면을 향했습니다. 건축가로서의 본능이 그에게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거 꽤 위험해 보이는데요. 진구의 말에 복지관 관리자, 이 팀장은 미간을 찡그렸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바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진구는 천장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떻게 고칠지 계획이 그려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어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건축가거든요. 이 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렇지만 저희가 전문가를 고용할 예산은 자원봉사로 돕고 싶어요. 필요한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이 팀장은 불신과 기대가 섞인 표정으로 진구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진구는 복도 끝에서 노인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노인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진지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 기술을 쓰고 싶어서요. 첫 주에는 아무도 진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가 금방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구는 매일 출근하듯 복지관에 나타났습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안전진단을 하고 필요한 재료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점점 복지관 직원들도 그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렇게 자세한 도면은 처음 봤어요. 정말 전문가시네요. 한 직원의 말에 진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얼마 만의 인정인지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멈춰있던 시계를 다시 돌리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진구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본격적인 보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장 들보를 보강하고 기울어진 벽면을 바로잡았습니다. 전기 배선도 안전하게 재배치했습니다. 일하는 내내 진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작업의 감각, 머릿속 설계도가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진구 씨, 정말 달라졌어요. 지원이 작업 중인 진구에게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뭐가요? 표정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눈빛이 흐렸는데 지금은 반짝거려요. 진구는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다시 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보기 좋아요. 당신 웃는 모습이 참 좋아요. 그 말에 진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한 달 뒤, 복지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튼튼해진 구조물, 새로 칠한 벽, 밝아진 조명. 무엇보다 안전해진 공간에서 노인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진구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질까봐 늘 불안했거든요. 한 할머니의 말에
진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건축가가 되고 싶었던 이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 어느새 잊고 있었던 그 초심이 다시 그의 가슴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진구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진구 씨, 복지관 뒤뜰이 버려진 공간으로 남아 있어요. 거기에 작은 정원을 만들면 어떨까요? 노인분들이 햇빛도 쬐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요. 진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도예 수업 학생들과 함께 정원용 도자기 작품을 만들게요. 화분이나 작은 조형물 같은 거요. 진구는 그 순간 지원과 함께라면 어떤 공간이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진구와 지원은 정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진구는 휠체어를 타는 노인들도 쉽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설계했고 벤치와 파고라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지원은 도예 교실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화분과 작은 조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둘은 매 순간을 즐겼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 실수하고 웃는 시간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지원 씨, 이 화분은 여기에 두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옮기면 햇빛이 더 잘 들 것 같아요. 진구는 지원의 말대로 화분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미적 감각을 신뢰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둘은 나란히 앉아 완성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 나무 아래 놓인 벤치, 돌로 만든 산책로, 지원이 만든 다양한 도자기 화분과 장식들. 버려진 공간이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 공간을. 지원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구는 지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구는 무언가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시 단단한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손, 그리고 자신의 삶. 지원 씨, 네, 진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말을 내뱉는 순간 진구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너무 이른 제안이었을까요? 지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요. 네, 갑자기네요. 미안해요.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지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구는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러워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진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구는 매일 복지관에 나왔지만 지원과는 정원 관리 외에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색함이 둘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진구는 자신의 성급함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지원이 진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진구 씨, 할 말이 있어요. 진구의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가지치기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말했습니다. 같이 살아보고 싶어요. 순간 진구의 귀에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원의 말을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지원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구 씨와 함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이 정원을 함께 만든 것처럼요. 진구는 지원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복지관 한가운데서 그러기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대신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오랜 겨울을 지나 마침내 피어난 봄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원 씨.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불안함도 두려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빈 도화지 위에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 새로운 공간을 함께 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구의 집에 지원이 짐을 풀던 날, 봄비가 내렸습니다. 조용히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채웠어요. 이쪽 방을 사용하세요. 진구가 2층 끝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괜찮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지원은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자 먼지 냄새가 아닌 청소한 흔적이 느껴졌어요. 진구가 미리 준비했던 걸까요? 내 집은 넓기만 하고 텅 비어 있었어요. 당신이 채워주는 건 환영이죠. 진구의 말에 지원의 마음이 살짝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낯선 존재였으니까요. 첫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고민했어요.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을 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조심스레 자신의 도예 작품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꽃병, 찻잔, 접시들. 오랜 세월 자신의 손끝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작품들이었어요. 이건 어디에 놓을까요? 작은 화병을 들고 거실로 나온 지원에게 진구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창가 어떨까요? 햇빛이 들어오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진구의 제안에 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심스레 화병을 창가에 놓자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텅 비었던 공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집안은 지원의 작품들로 채워져 갔어요. 진구의 건축적 감각과 지원의 도예 작품이 조화를 이루며 집은 점점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을 준비할게요. 일주일째 되는 날, 지원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진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요리도 하세요? 도예가의 손은 요리도 잘한답니다. 지원의 장난스러운 대답에 진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좋아했고 조용한 음악을 즐겼으며 늦은 나이에 외로움을 느꼈다는 것까지. 사실 당신이 오기 전에는 이 집이 너무 컸어요. 진구가 와인 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고독이 묻어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설계했던 집인데 혼자 남으니 방마다 울려 퍼지는 건 정막뿐이었죠.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자신의 작업실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으니까요. 당신의 작품들이 이 집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아요. 진구의 말에 지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진구는 지원에게 집 뒤편의 작은 정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당신 작업실로 어떨까요? 햇살이 가득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유리창이 많아 밝고 따뜻했어요. 정말요? 하지만 이런 좋은 공간을 내 설계와 당신의 작품이 만나면 더 아름다운 공간이 될 거예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진구는 설계도를 그리고
지원은 작은 화분과 도예 작품들로 공간을 채웠어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정원을 함께 가꾸면서 두 사람의 마음의 거리도 점점 좁혀졌어요. 어느새 식사 준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차 한 잔까지 모든 일상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구 씨, 이 꽃병은 어떤가요? 지원이 새로 만든 꽃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진구는 안경 너머로 진지하게 작품을 살펴봤어요. 선이 더 부드러워졌네요.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진 걸까요? 그 말에 지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변화를 진구는 알아차린 거였어요. 맞습니다. 요즘 들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느 날 밤, 평소처럼 거실에서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진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원 씨,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나요?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대답했어요. 문경 도자기 마을이요. 젊었을 때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늘 시간이 없어서. 진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볼까요? 날씨도 좋을 것 같은데. 순간 지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말, 두 사람은 문경 도자기 마을로 향했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있는 곳이었어요. 도자기 체험장에서 지원은 오랜만에 흙을 만졌습니다. 진구는 옆에서 지원의 손놀림을 지켜봤어요. 행복해 보여요. 진구의 말에 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진구가 갑자기 길가에 차를 세웠어요. 잠시 내려볼까요? 두 사람은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노을빛이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지원 씨, 진구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반지가 있었어요. 법적인 결혼은 아니어도 마음으로 아내가 되어 주시겠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피어올랐어요. 네, 좋아요. 그날 밤, 지원은 처음으로 진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밤을 보냈어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하고 진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함께 아침을 준비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진구의 옛 동료 이상훈이 서 있었어요. 진구, 오랜만이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상훈은 지원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구는 당당하게 지원을 소개했어요. 내 동반자 김지원이야. 뛰어난 도예가지. 상훈의 놀란 표정에 지원은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진구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상훈은 두 사람의 만남과 정원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진구가 이렇게 밝아진 건 정말 오랜만이야. 상훈이 떠난 후 진구와 지원은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의 건축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나 봐요. 진구의 말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늦은 봄, 두 사람의 정원은 점점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건축가의 설계와 도예가의 손길이 만나 만들어낸 조화로운 아름다움처럼 두 사람의 인생도 새롭게 설계되고 있었어요.